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상담사 장세진입니다. 사주 상담자 중에는 본인의 사주를 알아보기 위함도 있겠지만 언제쯤 운이 좋아질까요? 언제쯤 재물운이 좋아지나요? 이런 십성운인데 어떤 재물을 얻을까요? 등이 대세이지요. 이런 질문이 많은 이유는 100년 인생에서 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떤 운에서 어떤 재물이 들어오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의 생존과 경제적인 자립을 위해 돈은 필수 중에 필수이지요. 또 우리의 많은 고민 중 상당수는 돈으로 거의 다 해결할 수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상담 과정에서 언제 돈을 버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모든 운에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돈은 재성운에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직장 생활자는 재테크를 하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 받는 급여만 챙길 수 있지요. 그래서 관성 조직에만 잘 근무한다면 재물운의 높낮이 폭은 크지 않을 것이지만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라면 운에 더욱더 큰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이는 운이 좋을 때 돈을 벌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사주에 재수운과 관성운이 같이 들어왔다고 가정한다면 특별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돈을 벌 확률이 높습니다. 또 자영업자라면 투자를 하거나 다른 조직과 협업하여 돈을 버는 형태가 될 것이고, 프리랜서라면 새로운 거래처가 생기고 그곳에 임시로 소속되어 돈을 버는 형태일 겁니다. 여기에 각자의 사주에 재성운과 관성운이 좋거나 나쁠 수 있는데요. 운이 좋으면 드리는 노력에 비해 창출하는 가치가 높은 반면에 운이 나쁘다면 고생만 많이 하고 얻는 재물의 양은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편관운이라면 누구든지 간에 몸을 힘들게 하거나 마음고생을 해서 돈을 번다고 보는데요. 잘 번다고 하더라도 관성운에는 나가는 돈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마이너스가 될 때도 있을 겁니다. 인성운에도 돈을 벌 수 있죠. 인성이란 권리나 인기, 인가, 허가, 문서 등 유동자산이 아닌 경우를 말합니다. 즉, 현금의 형태가 아니거나 우회적인 방법으로 수익이 창출되는 것인데요. 다시 말해, 인기가 많으면 돈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인플루언서나 연예인의 경우가 그렇고, 혹은 내가 만들어 놓은 식상이 주목을 받아 인기가 있으면 돈을 버는 것입니다. 작가가 쓴 소설이 베스트셀러가 되면 돈을 벌게 되지요. 일간이 창출한 식상의 관성은 바로 인성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제품이 주목을 받으면 식상의 관성이 되므로 인성운에도 돈을 버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편인도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대는 편인도식이라 해도 좋게 풀리면 나쁘지만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인성이 좋은 역할을 하는 경우이고, 인성운이 나쁜 운이라면 현금 흐름이 막히거나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기도 합니다. 식상운에는 개인의 재능이나 몸을 움직여서 재물을 얻게 되지요. 또 본인이 만든 작품과 제품 혹은 교육이나 강의로 돈을 벌게 되는데요. 상관운에 버는 재물은 가만히 앉아서 버는 고상한 형태는 아닐 것입니다. 명예는 떨어지더라도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만 않는다면 내실은 좋을 수 있지요. 예를 들면 길가의 푸드트럭에서 붕어빵을 파는 가게가 있다고 했을 때 이 가게는 맛이 좋고 단골이 많아 장사가 아주 잘 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설픈 구멍 가게이지만 예상외로 수익이 많은 형태에 해당합니다. 즉, 관성이 힘을 쓸 수 없다면 업장의 모습도 작은 곳에서 하는 것이 좋다는 말이지요. 남들이 대단하다고 알아주지 않아도 수익은 알차고 실속이 있는데요. 그런 흐름이라면 크고 멋지게 시작하면 망할 수 있지만 오히려 허름한 구멍가게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비겁운에는 일간의 활동성이 커져 엔잡을 하거나 범위가 넓어지고 부업이 커지는 형태가 되지요. 이때 내가 하던 일에 한계가 오면 당연히 나를 대신할 사람을 고용하게 되는데요. 동료와 직원이 늘어남에 따라 재물을 나눠 먹어야 하는 현실이 동반됩니다. 가치 창출의 규모가 커지는 대신 혼자서 먹으려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 이유는 비거분에 혼자 먹으려 한다면 탈이 나기 때문입니다. 같은 가게 내라 하더라도 엔잡을 하는 경우가 있죠. 이것도 내가 하고 저것도 내가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컨대 중국집 사장이 요리도 하고 배달도 하고 요리 컨설팅도 하고 프랜차이즈 확장까지 한다면 건강이 상해 병이 난다는 것입니다. 컨설팅과 요리는 괜찮다고 보지만 배달까지 하는 건 무리라고 보는데요. 적당히 직원도 써야 한다는 말입니다. 비겁 운에는 시기가 나쁘면 사기를 당하기도 하지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구분 없이 모두 섞여 들어오는데요. 사람을 잘 보고 써야 하면 당연한 것이고 직원의 횡령을 막을 대안도 마련해 둬야 합니다. 겁제 운에는 자칫하면 도둑이 들기 쉽지요. 관성이 비겁과 같이 들어온다면 사람이나 조직을 관리하는 형태가 될 텐데요. 도둑은 감식꾼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관성을 쓰는 것입니다. 비겁 운은 여러 사람이 벌어오는 돈으로 웃고 우는 운이지요. 명리로 사기꾼인지 아닌지를 완벽하게 판별하는 것은 어렵지만 내게 재물적인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시너지를 일으키는 궁합인지 살펴보는 것은 더욱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조직 생활자나 자영업 프리랜서 모두 각자의 고충이 있을 듯한데요. 다들 재물 때문에 하는 일이지만 특히 자영업자들이 상담을 많이 하는 것을 보면 모두들 힘든가 봅니다. 이 사주는 5월에 태어난 임진일주 남명으로 연간 신금정인을 용신으로 하는 사주이죠. 한여름으로 술을 공급해주는 인성이 있으면 좋을 듯하지만 신금정인이 뿌리가 없어 허약한 상태입니다. 이럴 때는 문서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자식명이나 부인명으로 해놓는 것도 좋을 텐데요.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재산을 오랫동안 지키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특히 재성운이 오는 해는 더욱더 위험할 수 있죠. 월지 오화정제가 나의 처성이 되지만 나와는 격각으로 좋지 않은 구조이고 나이 들어 시지 인중병화를 바라볼 수 있지만 임수라는 비견의 것을 내 것처럼 해야 합니다. 인중병화는 새파랗게 젊은 여자로 볼 수 있는 반면 오화는 역시 나이 먹은 처가 됩니다. 부부관계에 있어 한눈 팔지 말고 살아야 재산을 지키는 일이지요. 식상이 발달해 있어 늘 바깥에 관심을 두는 스타일이라 항상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주는 한눈 팔게 되면 모든 재산을 날리게 되는데요. 재산을 지키는 방법은 오로지 가정을 지키는 것이고 문서 재산은 자식이나 부인 명의가 좋다고 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